김명시, 이춘지영, 묻힐 뻔한 여성 학력 독립 영웅 성진이 19번째 228페이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어머니 손에 살아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봐야 했다. 여동생을 업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의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영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란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층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자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영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시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신은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시의 삶은 영웅 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시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그러면 김명시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놓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시가 아른거린다. 생가트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시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시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소녀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소녀장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 이고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시위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시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집 바로 앞 3.15 이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을지라도 3.15 이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호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시를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시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시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시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시는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냥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시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시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송의 신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시의 피 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무장 투쟁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원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씨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씨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씨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씨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 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씨를 역사에서 소화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김명씨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씨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씨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신문기사 참고문은 396페이지 수련 대표단의 민짠서 꽃다발 자유신문 1947년 5월 22일 소련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 수원 민주 강연회 서울서 폭력단 출동 중앙신문 1946년 6월 18일 스치거프 부인 방문 여맹 대표를 격려 수산경제신문 1947년 8월 9일 시국 강연회 조선일보 1945년 12월 28일 스 대장 부인을 여맹 대표 방문 국제일보 1947년 8월 9일 여성해방의 기염만장 전국 부녀 총동맹 결성대회 전국 노동자신문 1946년 1월 1일 연안 혁명투사들도 고국 향하여 진주 중 중앙신문 1945년 11월 28일 우리 국토를 수호하자 여인들 경례에 모두 감격 조선 국군준비전국대회 자유신문 1945년 12월 27일
228페이지 동아일보 기사는 동아일보? 조선 임시정부 수립이란 핵심 내용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구상하고 제시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은 어느 한쪽 강대국의 일방적인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으로부터 분리한 과거 식민지역을 유엔이 관리하기 위해 폭넓게 적용하던 외교 수단이기도 했다. 당시 유엔의 신탁 통치령이 적용되던 여러 지역이 나중에 대부분 독립을 달성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인 제도였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사는 신탁 통치가 외세에 의한 식민지화와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결국 독립의 열망으로 끓는 기름처럼 달아오르던 조선인의 가슴에 격한 찬 반탁 논쟁의 불씨를 던져넣은 꼴이 되었다. 처음에는 좌우익 모두가 반탁을 선언했다가 회담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된 좌익은 곧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라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우익과 미군정은 외세 억압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격한 분노를 반탁 운동으로 유도하여 전국 주도권을 만회하는 용도의 식분 활용했다. 오보로 시작된 격렬한 반탁 운동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교과서에 당시 동아일보 기사가 잘못된 보도 229페이지 46 7차 교육과정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58쪽에 소련이 38선 분할을 구실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는 잘못된 보도였다는 설명이 나온다. 잘못된 보도였다는 설명이 실리고 월간 신동아에서 그 시대 한국 정치인들이 삼상회의 합의 내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와 이해 없이 맹목적이고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였다. 47 229페이지 47 김주환 토 세력의 뿌리 불의 2005고 반성했지만 역사에서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게다가 마지막 냉전 유물인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한반도에서는 이 논쟁이 아직도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명시가 스티고프 대장 등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전달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한 근거라는 문화일보 보도가 그 예이다. 48 229페이지 48 정충신 김일성 초종 북정권 지지 김명시 건국훈장 수서의 보훈단체 반발 확산 문화일보 2022년 8월 29일 해방 후 신문기사 어디에도 김명시가 신탁 통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 당시 좌익단체도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 건설에 합의한 모스크바 회의를 지지하며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조속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라고 촉구했을 뿐이다. 그것만이 분단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좌우 대립과 갈등은 결국 단독 정부 수립,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모든 불행과 허약한 민주주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230페이지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우익 진영은 모스크바 회의 결과를 지지한 좌익을 맹렬히 비난했다. 권력욕 때문에 소련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낙인 찍었다.
우익 진영이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이자 애국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일파와 매국노들까지 여기 합세하여 애국 세력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당시 좌익 진영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미 군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방 후 조선 사람들 70% 이상이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일제 말기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이들 중에는 대중적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사회주의자가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는 사회주의자라고 할 정도였다. 반면 우익 진영의 대중적 기반은 취약했다. 친일 부역 세력은 해방 후에도 미 군정에 협력하며 치안,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해방 전국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 와중에 독립 촉성회로 모여든 우익 진영이 반탁운동으로 기사회생하여 애국자로 행세하며 과거 자신들의 약점을 지워내고 반공을 앞세워 좌익 진영 제거에 나설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찬탁과 반탁 갈등의 첫 희생자는 우익 정치인 송진우였다. 모스크바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며칠 안 된 12월 30일 우익 정당을 대표하는 한민당 간부 송진우가 암살되었다. 암살범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포된 암살범 한현우는 송진우의 찬탁을 문제 삼았다. 미 군정에 협조적이던 송진우는 모스크바 회의 결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강원령 목사의 회고담에 의하면 송진우는 이렇게 말했다. 삼상회의 결의문도 읽지 않고 방송만 듣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 길어야 5년 이내에 끝나는 신탁 통지를 하고 결국엔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의논해 민주주의적인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우리가 5년을 왜 못 견디냐. 강원령 목사는 그때만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찻다위 소리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오래지 않아 역시 송진우 선생이 맞았어요 라고 말했다. 49. 231페이지 49. 박태균, 정창현, 암살, 역사인 2016 54쪽. 우익이면서 합리적인 송진우의 생각은 테러의 명분이 되었다. 그의 암살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운형, 장덕수, 김구가 차례차례 암살되었다. 결국 찬 반탁 문제는 좌익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우익 진영의 좌익을 폭력 세력, 테러 집단,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매도하며 자신들의 테러를 정당화했다. 미군정의 행정력은 좌익에게는 가혹했으나 우의 폭력은 묵인, 방치하다 비호했다. 해방을 맞이한 지 몇 달 만에 동포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죽고 죽이게 된다. 김명시가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었건만 조국의 상황은 참혹했다. 232페이지 민주주의 민족전선 1946년 2월 1일 우익 진영이 결집한 비상국민회의가 명동 성당에서 열렸다. 김구의 중경 임시정부 계열이 주도한 이 모임은 자주적 과도정부 수립을 목표로 내걸고 반탁 운동으로 해방전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이수일 뒤에는 이와 별도로 미 군정이 요청한 대한국민민주의원이 발족된다. 민주의원은 미군정 자문기구이자 해방 후 최초의 입법기구 성격이 있었다.
의장의 이승만, 부의장의 김구와 김교식을 선출했고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 그러나 참여 인사들의 기대나 의도와 달리 어떤 결정권도 갖지 못한 위군정 자문기관에 그치고 말았다. 위군정은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임시정부 조직사업에 참여할 우익지도부를 구성해서 좌익 진영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좌익 진영도 과도적인 임시국회로 가능하며 정부 수립에 참여할 대응 조직이 필요했다. 민주의원 8족 바로 다음 날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조선민족혁명당, 전평, 전국농민종합평의회 전농, 부녀총동맹 등 좌익계 외곽 단체들이 총망라되어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했다. 민전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원봉, 장건상, 성주식, 김성숙과 중도 우파인 이긍로, 천도교 간부 오지영도 여기 참여했다. 김명신은 오빠 김영선과 함께 민전 결성식에 참석했다. 공동의장단으로 여운형, 박헌영, 허헌, 백남훈, 김원봉 등이 선출되어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를 표방한 단체들이 모두 결집했다. 민전 강령은 조선의 민주화 독립을 보장하는 삼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 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여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함이었다.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요산업 국유화, 민주주의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기본과업에 매진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여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주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군정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 민전은 특히 친일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민전 산하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방 후 처음 맞게 되는 3.1절 기념일을 보름 앞둔 시점이었다. 27주년 3.1절 기념식은 해방 조국에서 맞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지만 좌와 우가 각각 남산과 종로 보신각에서 별도 개최할 정도로 갈등이 고조되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행진하던 시위대열이 남대문에서 마주쳐 충돌했다. 어린 시절 3.1운동에 감화되어 독립운동을 시작한 김명시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한 줌도 안 되는 일제 하수인들을 제외하고는 완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한뭉치가 될 것을 주장했다. 김명시의 민전 활동은 그 주장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광기 어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 한뭉치가 되는 통일전선은 갈피 없이 표류했다. 234페이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담이 1946년 3월 20일 덕수궁 석조선에서 개최되었다. 반탁운동이 거세지만 모스크바 회의 결정 내용은 유효했다. 국제정세화 당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통일정부를 수립할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민전은 미소 공동위원회 진행 기간 내내 미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자 했다. 4월 12일에는 민전 주최로 서울국제극장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일주기 추도식이 거행됐다. 미 군정 하지 총장과 미소 공위 대표들이 초대되었고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도 참석했다. 추도식에서는 세계 평화와 자유민족국가를 지키려던 루스벨트의 노력을 기리고 우리 민족 해방의 은인으로서 감사를 표시했다. 민전은 우익이 결집한 미 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애원을 비난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자체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던 것이다. 바로 다음 날인 13부터 14일 장곡천정 조선연구관에서 민전 서울시 지부 결성대회가 열려 김명씨가 지부 의장단 8명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에는 40여 단체 대표, 지역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235페이지 50 조선일보 1946년 4월 14일 같은 날 자유신문은 24개 단체 1500명 출석으로 보도. 신민당이 긴급 건의하여 토의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자치제 확립에 관한 건 2. 생산보험과 실업책에 관한 건 3. 시민식량에 관한 건 4. 시민주택에 관한 건 5. 경찰 민주화에 관한 건 6. 민주주의 민족 문화 및 교육 실시에 관한 건 7. 재정 방침에 관한 건. 민전 서울시 지부는 시민들의 식량 최저 배급량을 1인당 4억으로 정하고 배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쌀을 모을 것을 결의하고 이것을 민전대회 이름으로 군정청과 시청에 건의하고 하자고 결정했다. 민주주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비민주적 중상과 탄압을 막아달라는 진정문도 발표했다. 반탁 우익 진영의 폭력 테러가 점점 기승을 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당, 사회단체가 임시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3파역을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소 공유의 핵심 문제는 어떤 정당과 사회단체를 협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였다. 제1차 미소 공유에서 소련 측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협정을 지지한 세력만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주자고 주장했다. 신탁 통치를 결사 반대하는 이승만의 한민당이나 김구의 한독당은 여기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주장대로 우익을 배제한 임시정부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4월 18일) 소련의 양보로 반탁운동을 했으나 지금부터라도 삼상회의를 지지한다면 참여시키겠다는 미소공위 공동성명 5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민당과 한독당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협상장에서 다시 미국 측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모든 정치 세력이 통일임시정부에 참여할 자격을 주자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이 팽팽히 맞서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차 미소공위는 5월 6일 무기 휴회에 들어갔다. 236페이지 정판사 유조집회 사건. 미소공위 결렬 직후인 5월 14일 미 군정은 엄청난 사건을 발표했다.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당비 조달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그것이다. 51. 236페이지 51번
해방 직후 ML계 공산당 재건파들은 일제가 조선 은행권을 인수하던 근택 빌딩을 당시 금액으로 20만원에 사들여 조직 근거지로 삼고자 했다. 건물 이름을 사설 인쇄소 겸 출판사인 조선정판사로 바꾸고 여기에서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를 인쇄했다. 건물에는 일제가 패방하면서 퇴각자금을 동원하려고 사설 인쇄소에서까지 불법 지폐를 마구 찍어낼 때 사용하던 지폐 원판이 남아있다. 올해 일해 온 기술자 몇 명이 그것을 알고 원판을 빼돌려 외부에 팔아넘기려다가 발각되었다. 미 군정은 여기에 조선 공산당 최고 지도부 이관술을 을거노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대형 범죄로 몰아갔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이 있었고 그나마 검찰이 주장한 바 여기서 소량의 위조 지폐를 인쇄했다는 정황마저 앞뒤 안 맞게 허술하게 구성되었다는 의문이 최근에 본격 제기되었다. 미 군정이 좌익 세력 탄압을 위해 고문까지 동원해가며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은 아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의뢰된 상태이다. 미 군정은 일제 패망 시 조선 총독부가 퇴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마구 찍어낸 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시중에는 위조 지폐가 넘쳐나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퇴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 군정으로서는 적당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마침 남한의 반공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력을 억누를 필요가 있었다.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으로 이재유 그룹 여기 이재유 나오네. 경성 트로이카 출신 독립운동가 이관술도 나오고 60 만세운동 지도자인 권오설도 나오고 권오설의 동생 권오지 3차 조선공산당 출신이자 김철수의 동지 독립운동가 박낙종, 송은필이 체포되었다. 이관술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고문기술자 노덕술에게 수차례 잔혹하게 고문당했다. 이관술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고문기술자 노덕술에 수차례 잔혹하게 고문당했다. 해방 후에도 노덕술은 건재할 뿐 아니라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하필이면 노덕술이 정판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악연이 해방 후에도 이어진 것이다. 노덕술의 고문에 걸려들면 전부 고백하든가 아니면 죽든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관술은 고백하지도 죽지도 않았다. 노덕술은 자기 고문기술 기록을 이관술이 깼다고 이를 갈았다. 이관술이 두 번째 체포되자 노덕술은 죽도록 고문했다. 이번에도 이관술은 끝까지 버텨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관술은 불사조 같은 존재였다. 정판사 사건으로 노덕술과 이관술은 세 번째 만나게 되었다. 둘 다 울산 출신이었고 이관술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자신의 악행이 되돌아온다고 생각했는지 노덕술은 이관술 체포와 고문에 따른 피해자보다 훨씬 공을 들였다.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이던 이관술은 정판사에 출근한 적도 없었으나 고문으로 조작되어 사건의 주범이 되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청년들이 수없이 법원으로 몰려와
미군정의 조작극이라고 항의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미군정은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이날 경찰 발포로 시위대 중 한 명이 사망하고